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오픈AI에서 제공하는 GPT를 파인 튜닝 해볼 건데, 이번 영상에서 파인 튜닝할 GPT는 챗 GPT는 아닙니다. 오픈AI에서 제공하는 GPT는 종류가 많은데, 챗 GPT가 아닌 GPT도 있어요. 챗 GPT와 그냥 GPT의 차이는, 챗 GPT는 기존의 GPT 모델에 채팅 형식의 데이터를 튜닝하여 채팅에 특화된 GPT가 챗 GPT이기 때문에 챗 GPT가 아닌 GPT도 있고 저희는 그러한 GPT를 튜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챗 GPT를 튜닝하는 방식과 챗 GPT가 아닌 GPT를 튜닝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코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챗 GPT를 파인 튜닝하는 실습 코드는 별도로 준비를 하여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챗 GPT가 아닌 GPT를 파인 튜닝을 해 볼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실습할 GPT는 챗 GPT보다는 모델 사이즈가 비교적 작은 조금 작은 GPT예요. 그래서 금액도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자, 여기 여러분들의 API 키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API 키 값 넣어주시고 저는 이제 데이터를 다운받을 건데 제가 인터넷에서 금융 데이터를 다운받았어요. 금융 데이터를 다운받았는데 이거는 다운로드를 한 번 더 받아서 생긴 파일이고 저희가 실제로 쓸 파일은 이 binance underbar data.csv 파일 이 파일을 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 뉴스 데이터예요. 금융 뉴스 데이터인데 영어 뉴스 문장이 있고 한국어 뉴스 문장이 있고 이거는 번역 관계입니다. 영어 뉴스를 한국어 뉴스로 번역을 한 거고 레이블이 달려 있는데 이 뉴스 문장이 중립인지 부정인지 긍정인지가 달려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 학습을 하여 감성 분석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는 영어 문장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영어 문장은 안 쓰고 이 한국어 문장에 대해서 긍정, 부정, 중립이 달린 이 데이터로 한국어 금융 뉴스 긍정, 부정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장은 안 쓸 거예요. 이게 입력이고 이게 레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뭘 해볼 거냐면 우리는 한국어 문장을 쓸 건데 요거 이 코리안 언더바 센텐스 열을 프롬프트 열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이 레이블스 열 이름을 우리 컴플리션 열로 바꾼 다음에 이제 영어 문장 열은 빼고 프롬프트 열과 컴플리션 열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처리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처리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프롬프트 열에는 한국어 뉴스가 있고 그리고 컴플리션 열에는 이제 긍정, 부정, 중립이 레이블링이 된 상태죠. 자, 그럼 프롬프트 열에 여기 1번 데이터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금융 뉴스 문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요렇게 만들어진 이 데이터 프레임 있잖아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JSON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JSON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JSON 파일이 새로 생기죠. JSON 파일이 새로 생겨요. 이 JSON 파일이 뭐냐면 이게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JSON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데이터 프레임의 하나의 행이 이렇게 한 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의 행이 한 줄로 들어가는데 이때 각 열이 키 값이 돼요. 각 열이 키 값이 되고 각 열의 값이 밸류가 돼요. 프롬프트의 열에 여기 보시면 그램에 따르면 그 회사는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곳이지만 모든 생산을 러시아로 옮길 계획이 없다고 한다라고 해서 이 프롬프트 열에 원래 데이터 프레임의 프롬프트 열에 있던 이 값이 여기 땡땡에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컴플리션 열이 이제 컴플리션 키 값이 되고 컴플리션 열에 있던 값이 컴플리션 열의 밸류가 됩니다. 파이썬의 딕셔너리와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썬의 딕셔너리 자료형과 같은 구조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이런 형식으로 JSON 파일로 저장을 유선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각각 이게 프롬프트 열에 들어가 있던 값이 그러니까 프롬프트 키 값의 밸류 값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컴플리션 열은 컴플리션 키 값에 그리고 컴플리션 열에 있던 값이 밸류로 들어간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좌측에 폴더 모양 누르시면은 이 콜앱의 이 경로에 있는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더블 클릭하시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서 여기 땡땡땡 하는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다운로드 하셔서 여러분들의 파일을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직접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finance underbar data.json을 파일로 떨궜는데 이 형식으로 제가 맞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픈AI의 GPT를 파인 튜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 JSON 파일로 떨궈야 되고요. JSON 파일로 떨구되 이때 각
키 값은 프롬프트 키 값과 컴플리션 키 값의 구성으로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데이터 프레임을 미리 이렇게 전처리를 한 다음에 이 프롬프트 열과 컴플리션 열로 바꿔놓고 나서 이렇게 파이낸스 언더바 데이터.jsonL 파일로 이렇게 떨구니까 바로 이렇게 전처리가 준비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픈AI 파인 튜닝을 위해서 이러한 형식으로 전처리를 했는데 전처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픈AI에서는 전처리를 도와주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오픈AI의 툴스 띄고 파인 언더바 튠스 점 프리페어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이 도구를 이용하시면은 추가적인 전처리를 도와줍니다. 추가적인 전처리를 도와주는데 그래서 여기 파일명을 적는다는 의미에서 여기 하이픈 F 적어주시고 이거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 실행을 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자, 이 오픈AI의 도구가 이 파일을 분석을 합니다. 이 파일을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알려주는데 분석 결과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당신의 파일은 4840개의 프롬프트 컴플리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요, 이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가 4840입니다. 그래서 4840개의 프롬프트 컴플리션 페어로 되어 있다. 그리고 너의 데이터를 좀 보니까 너는 아무래도 분류 모델을 튜닝하려는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얘가 분류 모델을 튜닝하는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한 이유는 여기 카테고리가 레이블이 중립, 부정, 긍정 이렇게 총 3개밖에 없거든요. 레이블이 총 3종류밖에 없다 보니까 얘는 무언가를 줬을 때 3개 중 하나로 분류하는 문제를 풀려나 보다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푸나 보다라는 걸 추측을 한 거고, 자, 그러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 너는 비교적 저렴한 에이다 모델을 추천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 도구가 옛날에 만들어진 도구인데 오픈AI에서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데 현재 이 에이다라는 모델은 오픈AI에서 제공하지 않아요. 제공하지 않고 에이다 모델 말고 저희가 뒤에서 미리 보여드리면은 어떤 모델을 쓸 거냐면 이거 베비지 002, 이 베비지 002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인 튜닝 모델로 베비지 002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에이다 모델은 못 써요. 못 쓰고 베비지 002 쓸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해 안 된 부분 잘못했어요. 그래서 서치 S 베비지 002라고 나오는 게 원래 맞습니다. 베비지 002가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모델 중에서 가장 저렴해요. 에이다 모델은 베비지보다 원래 더 저렴했던 모델인데 이제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분류를 위해서는 너는 일종의 데이터셋을 학습에 쓰이지 않는 데이터셋을 일부 분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학습을 할 때 4840개의 데이터를 전부 학습 데이터로 쓰는 게 아니라 학습에 사용하지 말고 4840개 중에 일부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도록 일부 데이터는 분리를 해놓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840개 중에서 4000개는 학습에 쓰고 840개는 학습에 안 쓴 다음에 840개는 학습에 쓰이지 않은 데이터니까 이 모델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84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잘 맞추나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학습에 쓴 데이터로는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델이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에 쓰지 않는 데이터를 일부 분리를 해놓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너희 데이터 중에서는 10개의 중복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 그 10개의 중복 데이터 번호는 다음과 같은데 나는 분석을 해보니까 중복 데이터 10개 발견했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의 프롬프트 열에서는 어퍼케이스야 라고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 프롬프트 열에 여기 보시면은 영어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영어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오픈AI의 이 베비지 002와 같은 GPT류의 모델에서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가급적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문자로 바꾸라는 거예요. 소문자로 바꾸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오픈AI가 모델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너 대문자 포함된 단어 쓰는 것 같은데 이거 소문자로 바꾸는 게 좋을걸? 왜냐면 소문자를 바꾸는 게 보시면 We recommend to locate that data라고 하죠. 너의 데이터가 소문자로 바꾸는데 문제가 없다면 소문자로 바꾸는 게 성능이 더 좋아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또 있는데 너희 데이터는 common separator가 없어라고 나오는데 common separator가 뭔지는
뭔지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커먼 스테이트 세퍼레이터는 뭐냐면은 GPT가 프롬프트랑 컴플리션을 구분하기 위해서 중간에 프롬프트와 컴플리션 사이에 뭔가 특수한 문자를 넣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특수한 표시, 프롬프트랑 컴플리션 열 사이에 특수한 어떤 키워드를 넣기를 권장하는데 그거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는 뒤에서 또 설명할게요. 그리고 컴플리션의 시작 부분에 공백을 넣어줘. 그게 성능이 조금 더 좋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안내문을 바탕으로 전처리를 좀 시작할 건데 이건 분석 결과고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얘가 전처리를 제안을 하고 저는 yes or no로 대답하는 형식이에요. 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based on the analysis 내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전처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는 yes or no만 하면 돼 라는 거예요. 자, 내가 분석했을 때 10개의 중복 데이터 있었거든. 중복 제거할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yes 눌렀습니다. yes 눌렀어요. 그리고 너의 데이터에 있는 모든 단어를 소문자화 할래? 프롬프트열에 있는 너의 데이터의 모든 데이터를 소문자화 할래? 라고 물어보죠. 근데 보니까 위에서 소문자화 해야 좀 더 성능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또 Y 누를 거예요. 그 다음에 add a suffix separator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 common separator라는 걸 넣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너의 프롬프트 열 끝에 뭔가 separator를 넣어줘. 프롬프트 열과 completion 열을 구분하기 위한 어떤 특수한 문자를 이 프롬프트 열에 있는 값 뒤에 맨 뒤에 넣어주는 게 좋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픈AI에서는 이걸 제안하고 있어요. 이 공백에 그리고 하이픈의 화살표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이거 전처리 후 파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yes 누를게요. 그리고 completion 열의 값 앞에 공백 하나 넣자라고 해요. 이게 더 성능이 좋대요. 그래서 이걸 yes 누릅니다.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무슨 이런 거 워닝 이런 거 뜨는데 이거 무시하셔도 돼요. 이건 워닝이라서 파이썬 워닝 경고문이라서 파이썬 워닝이라서 이거 무시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도 무시하면 돼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질문하는 요 문장만 보시면 돼요. recommended 붙은 문장만 보시면 돼요. 여기 위에 여기 뭐 경고문 이런 거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recommended 붙은 문장만 그냥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여기 recommended 붙어 있죠. 자, would you like to split into training and validation sets이라고 하죠. 학습 데이터랑 평가용 데이터 분리할 거야? 내가 아까 학습 데이터에 다 쓰지 말고 일부 분리하는 게 평가하기에 좋지 않냐라고 제안을 줬으니까 평가 데이터 분리할 거라고 해서 저는 yes 눌렀습니다. yes 누르고 자, 너의 데이터가 이제 곧 새로운 JSON 파일로 내가 저장할게. 이제 진짜로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yes 누릅니다. yes 누르면은 이제 새롭게 파일이 이렇게 떨궈집니다. 그러면 학습 데이터랑 이제 평가용 데이터가 이렇게 떨궈졌고 학습에 쓸 데이터는 얘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 프롬프트 부분에 맨 뒤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공백에 여기 하이픈 꺽쇠에서 이 화살표 모양이 생겼어요. 아까 질문할 때 common separator 넣자라고 했죠. 프롬프트 열과 컴플리션 열을 특별히 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 프롬프트 열 맨 끝에 이런 거 넣자라고 아까 오픈AI 전처리 도구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수긍을 했고 그리고 컴플리션 열 앞에 공백 하나 넣자라고 물어봤었어요. 얘가. 그래서 제가 yes 누르니까 여기 공백 넣었어요. 이거 넣는 게 성능이 더 좋대요. 이거랑 이거 넣는 게 성능이 더 좋아서 제안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지금 대문자였던 단어들 전부 지금 소문자로 바뀌었어요. 소문자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바꾸자고 제안을 해서 제가 yes 눌렀기 때문에 지금 전부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 튜닝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인 튜닝 진행해 볼 건데 이렇게 지금 얘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랑 검증용 데이터를 나눠서 쪼개놨잖아요. 나눠서 쪼개놨는데 저는 이 중에서 학습 데이터만 파인 튜닝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만 오픈AI의 서버에 올릴 거예요. 학습 데이터를 오픈AI 서버에 올릴 건데 이 JSON 파일을 요 코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학습에 사용할 파일명을 여기다 적어 주신 다음에 목적은 파인 튜닝 용도라는 의미에서 파인 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저는 이미 이전에 실행한 이력이 남아서 이 실행한 이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ID 있잖아요. 이게 ID라는 게 있는데 이 ID 값 있잖아요. 이 ID 값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오픈AI 서버에 올리는 순간 이 파일에는 파일 아이디라는 게 발급이 됩니다. 이 파일 아이디라는 게 발급되는데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파인 튜닝을 시작할 건데 파인 튜닝을 시작하는 코드가 요겁니다. 그래서 모델은 베비지 001을 쓸 거야라고 했는데 어차피 챗GPT가 아닌 모델 중에서 파인 튜닝이 가능한 모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선택의 여지가 그다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베비지 001을 쓸 거고요. 그리고 베비지 001을 쓸 거고 여기 가시면 나와 있긴 한데 베비지 002 말고 뭐 다빈치 002라고 해서 하나 더 있긴 한데 챗GPT 외에는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모델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베비지 002 그냥 쓰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파일 아이디가 나왔잖아요. 이 파일 아이디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파일 아이디 여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파일 아이디로 파인 튜닝을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 실행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스테이터스 있잖아요. 스테이터스 보시면은 validating underbar files라고 나오는데 validating underbar files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요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실행하는 순간 스테이터스가 validating underbar files라고 나오는데 이게 파일 검증 중이라는 뜻이에요. 파일 검증 중. 너가 이 코드를 실행해서 파인 튜닝 잡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 너의 파인 튜닝 파인 튜닝이 진행되고 있는 이 현황은 지금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validating files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인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파인 튜닝 잡을 지금 이게 실행할 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조회하시면 되냐면 client.find_tuning.jobs list limit 10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파인 튜닝을 했던 이력들이 파인 튜닝 모든 잡들이 나오게 됩니다. 파인 튜닝 잡들이 모두 나오게 되는데 저는 참고로 파인 튜닝을 이전에도 했었어요. 이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원래 파인 튜닝을 여러 번 한 사람들은 이거 코드 실행하시면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요 계정에서는 파인 튜닝을 하나밖에 안 해가지고 일단 하나 뜨긴 하네요. 이렇게 하나 뜨네요. 근데 제가 리밋 10 걸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파인 튜닝한 이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리밋 10에서 최대 10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파인 튜닝 잡들이 여기 전부 다 뜹니다. 뜨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강의용 계정에서는 제가 파인 튜닝을 지금 막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뜨네요. 이렇게 하나만 뜨고요. 파인 튜닝 잡 보시면은 이거랑 그냥 똑같아요.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스테이터스 밸리데이팅 파일스라고 뜨고 있죠. 뜨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파인 튜닝 잡에는 또 파인 튜닝 아이디가 발급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일 아이디로 파인 튜닝을 시작했는데 파인 튜닝 아이디가 또 발급이 돼요. 이게 파인 튜닝 아이디가 발급되는데 이 파인 튜닝 아이디로 앞으로 계속 조회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출력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출력하면은 옛날에 파인 튜닝 했던 기록이 있으면은 그것까지 계속 같이 출력되니까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회하고 싶으면은 client.find_tuning.jobs에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거는 이전에 있던 것까지 최대 10개 출력하는 거고 .retriever 하신 다음에 여기서 발급된 파인 튜닝 아이디 있잖아요. 여기서 발급된 파인 튜닝 아이디를 넣으면은 이 파인 튜닝 잡만 이렇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실행했을 때 나온 결과에서도 validating files였는데 여전히 다시 조회를 해봐도 validating files라고 뜨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학습이 시작이 되면은 이게 러닝으로 바뀌어요. 러닝으로 바뀌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계속 실행하면서 계속 반복 실행하세요. 반복 실행하면서 이게 러닝으로 바뀌면은 학습이 시작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습이 끝나면은 이거 계속 실행하시다 보면 학습이 끝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succeeded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학습 중간에는 이거 계속 실행하시면 이게 러닝으로 나오다가 이거를 이제 계속 실행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succeeded로 바뀝니다. succeeded로 바뀌면은 이제 파인 튜닝이 끝났다라는 의미거든요. 파인 튜닝이 끝나면은 뭐 여기서 계속 실행하셔서 확인하셔도 되는데 학습이 끝났다고 이메일이 옵니다. 학습이 끝났다고 이메일이 와요. 그러면은 뭐 이메일 보시고 여기 이메일은 무슨 이메일이냐면 여러분들 오픈AI 회원가입했을 때의 그 이메일이요. 그 이메일로 이제 학습 완료됐다고 뜹니다. 스테이터스 succeeded 뜨고 자 그러면은 이제 모델이 새로 생긴 건데 모델 학습이 끝나면 또 새로 생기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파인 튠 모델이라고 해서 파인 튜닝 모델 아이디가 또 새로 생겨요. 파인 튜닝 모델 아이디가 새로 생기는데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학습을 처음 시작할 때는 파일 아이디가 있었잖아요. 이 파일 아이디로 파인 튜닝을 시작했는데 파인 튜닝 시작하면은 파인 튜닝 아이디라는 게 또 새로 생기고 파인 튜닝이 다 끝나면 또 파인 튜닝 모델 아이디가 또 새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 모델 아이디로 파인 튜닝 모델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시 이제 학습 데이터 한번 다시 볼게요. 학습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학습에 쓴 데이터죠. 학습에 쓴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불러와 봤어요. 불러와가지고 지금 이거 불러온 이유는 그냥 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눌러보면은 프롬프트에 이렇게 뭐 화살표가 있고 포지티브, 뉴트럴 막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이 학습 데이터 중에서 레이블이 공백에 네거티브인 것만 추려내면은 뭐 대략 484개 정도 있네요. 484개 정도 있고요. 이 컴플리션 열 기준으로 카테고리가 몇 개 정도 있나 봤더니 중립이 2273개, 포지티브가 1107개, 네거티브가 484개 있다라고 나오네요. 이게 학습 데이터의 카테고리의 분포를 보는 거네요. 자, 그럼 검증 데이터 기준으로, 그러니까 평가용 데이터 기준으로, 학습에 쓰지 않는 데이터 기준으로도 한번 보면은 이 프롬프트 열 한번 출력해 볼게요. 출력을 해보면 얘가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이렇게 이 프롬프트 끝부분에 이렇게 공백 띄고 화살표 넣었었죠. 공백 띄고 화살표 넣었었는데 여러분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첫 번째 데이터 출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데이터 프레임 사용법인데 어쨌든 지금 첫 번째 데이터 기준으로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헷갈리니까 그냥 지울게요. 지우고 첫 번째 데이터 출력했을 때 이렇게 공백에 화살표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화살표 있는 거 확인했고 자 그러면은 우리 베비지 002 모델 앞에서 이렇게 튜닝을 했었잖아요. 튜닝을 해서 지금 파인 튜닝 모델 아이디가 발급이 됐는데 요거를 이제 호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호출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모델 아이디 요 모델을 요 코드를 쓰시되 모델 아이디는 파인 튜닝한 모델 아이디 넣으시고 실제로 요 프롬프트 부분 있잖아요. 실제 프롬프트 부분에 여러분들이 테스트하실 사용자의 입력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요거 넣은 거예요. 새로운 생산 공장으로 인해 회사는 예상되는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 프롬프트 열에 있는 이 첫 번째 데이터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넣어본 겁니다. 그대로 넣은 거예요. 뭐 이거랑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출력해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출력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출력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모델에 요 입력을 넣은 거잖아요. 출력 결과를 봤는데 보시면은 이 중간에 보시면 텍스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모델의 실제 답변이에요. 실제 답변이요. 그런데 보시면 뭐 되게 이상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상한 게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 딱 모델의 실제 답변만 보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res.choices index 0. 텍스트 하시면 모델의 실제 답변만 꺼낼 수 있거든요. 이 답변만 꺼낼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저희 이 코드를 함수화 해볼게요. 함수화하면은 앞으로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넣으면은 공백에 화살표를 붙이고 이거 왜 붙이죠? 우리가 학습할 때도 모든 프롬프트에는 공백에 화살표 붙였었잖아요. 붙였었으니까 이게 똑같이 해줘야 돼요. 학습할 때랑 동일한 환경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어떤 입력에다가 공백 화살표 붙인 거를 여기 실제 입력으로 넣을 겁니다. 호출 모델은 이거고 저희는 모델의 실제 답변만 알고 싶어서 res.choices0.text를 결과로 리턴하도록 합니다. 리턴하도록 해요. 참고로 이 점 스트립은 뭐냐면은 이 모델의 실제 예측 결과에서 이 공백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공백부터 나오는 게 좀 꼴보기 싫어가지고 점 스트립 하면 이게 공백을 제거해 주거든요. 그냥 붙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데 공백 그냥 제거해 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바이톤이라는 회사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가상으로 만든 회사예요. 파이톤의 순매출이 45% 감소함에 따라서 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이 함수에 넣어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 함수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공백에 화살표 붙인 입력이 되고 그게 여기로 들어가서 모델의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가 네거티브라고 나오네요. 이 뉴스 문장은 부정이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매출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증가했다라는 이 문장을 이번에 이 함수를 넣어봤더니 그럼 여기다가 들어간 다음에 공백에 화살표 붙인 다음에 모델에 넣으면 모델의 답변이 나오는데 포지티브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얘는 부정이고 얘는 긍정이다. 라는 거를 얘가 잘 분류를 하신 것 같죠? 분류를 한 것 같아요. 이것도 부정 문장이고 이거 긍정 문장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데모를 한번 띄워보려고 합니다. 데모를 한번 띄워볼 거예요. 사실 그라디오는 우리 수업의 원래 범위는 아닌데 제가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일종의 데모 같은 거를 간단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데모를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 그라디오 코드를 일단 설치를 해볼게요. 그라디오는 뭐냐면 저희가 이전까지는 우리가 웹 데모를 띄울 때 스트림릿이라는 걸 사용했잖아요. 근데 스트림릿을 콜앱에서 쓸 때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희는 스트림릿과 경쟁 관계에 있는 데모 파이썬 패키지인 그라디오를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라디오를 한번 설치해봤고 이거 데모 한번 띄워볼게요. 데모 한번 띄워보면은 한번 띄워보면은 이거는 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get result라는 함수가 실행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거 실행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은 코드를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할 거니까 이런 에러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웹 데모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감성 분석할 뉴스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제출하기 누르면은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중립인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파인 튜닝한 모델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감성 분석하는 뉴스 넣고 뉴스 문장 넣고 제출하기 눌러서 긍정, 부정, 중립이 잘 나오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서 쓴 이 코드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데모로 옮긴 거예요. 요거를 그냥 좀 요거에 UI 입힌 게 답니다. 입힌 게 다고요. 여기 그라디오 코드 살짝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타이틀이 금융뉴스 감성 분석이란 걸 넣었는데 이 타이틀이 나오는데 타이틀 이거 그냥 이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타이틀 만들어주는 거고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디스크립션은 요 설명 넣어주는 겁니다. 설명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성 분석할 뉴스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텍스트 박스라는 게 있는데 이 텍스트 박스는 요겁니다. 요거예요. 감성 분석할 뉴스를 입력해 주세요. 미리 뜨잖아요. 그리고 여기 실제로 입력과 연동할 함수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 get result 함수는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 놓은 이 get result 함수를 그냥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수 감성 분석을 이제 웹 데모까지 띄우는 걸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파인 튜닝한 모델로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위에서 작성한 게 있죠. 여기 에어로스페이스 기사 있잖아요. 뉴스 기사 문장을 여기다 넣으신 다음에 여기다 넣으신 다음에 제출하기 눌렀을 때 포지티브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모델이 적절하게 잘 학습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픈AI GPT의 파인 튜닝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복습을 잘 해주시면은 뒤에서 할 챗GPT 튜닝이랑 코드가 거의 비슷합니다. 코드가 거의 비슷해요. 파일 아이디 발급받는 거, 파인 튜닝 아이디 발급받는 거, 그리고 모델 아이디, 파인 튜닝 모델이라고 해서 모델 아이디 발급받는 것까지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한 내용들을 우리가 복습을 잘 하시면은 챗GPT 파인 튜닝 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